지난 24일 밤 미시시피주에는 초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시작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여전히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 뉴저지주 집값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아닌 대면으로 정상 출근한 사업장의 비율이 72%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년 대선을 위한 첫 유세 행사를 갖고 자신을 겨냥한 뉴욕 검찰의 수사를 스탈린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밤 중남부 미시시피주에는 초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등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일찍 미시시피주의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캐럴, 험프리스, 먼로, 샤키 카운티 등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 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보험에 들지 않는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의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밤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 발생했고 이재민 수백 명이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대 시속 80마일에 이르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관을 미시시피주로 파견하고 복구 작업을 감독하기 위한 조정관도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단과도 통화해 피해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리브스 주지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피해 지역에 펼쳐져 있는 면화, 옥수수, 대두 재배지와 메기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은행 위기를 촉발시켰던 실리콘밸리뱅크가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졌던 일부 중소은행들의 위기설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어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성명을 내고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모든 대출과 예금, 지점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SVB가 보유한 720억 달러의 자산을 165억 달러의 금액으로 인수합니다. SVB의 파산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붕괴됐던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총 자산이 1,093억 달러로 미국 내 30위 수준인데 SVB 인수로 자산 기준 상위 25위 안에 들게 됐습니다. 한편 앞서 SVB 파산 여파로 무너졌던 시그니처 은행도 예금과 일부 대출 자산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자회사 플래그 스타 은행에 매각됐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역시 경쟁사인 UBS와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전히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지방은행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위기설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주가가 90% 넘게 폭락하는 등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예금 인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한 주간 소규모 은행 예금은 1,190억 달러 감소한 5조 4,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은행의 위기설도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각국 금융당국은 은행 부실이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선진국들의 조치가 시장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전성의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이런 은행권의 위기로 경기 침체 위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확실히 침체에 더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CBS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은행권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침체에 더 가까워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카시카리 총재는 은행 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신용 경색이 경제를 둔화시킬지 밀접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입니다. 하지만 다음 FOMC에 대해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4.75에서 5%입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상의 연말 금리 전망은 5.1%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징후로는 예금 인출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은행 및 지역 은행에 대한 신용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 2주 동안 금융시장이 폐쇄됐고 대출 부문이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스트레스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는 오래 걸리고 난다며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시작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주의회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물가 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하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40센트까지 완만하게 인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주지사 안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업 뉴욕 법안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 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건비가 지나치게 오르면 결국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상인들의 의견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 뉴저지주 집값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도심보다는 교외 지역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가 파악한 데이터에서도 버겐 카운티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59만 9,589달러로 4.2% 상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함께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북부 뉴저지 카운티 주택시장도 비슷합니다. 퍼세이 카운티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집값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7%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5.5%인 걸 감안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허드슨 카운티는 4.0%, 에섹스 카운티는 9.5% 상승해 역시 강한 주택 매매 시장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주 주택 매매 시장은 북부 뉴저지주보단 약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교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급등세였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집값은 지난 1년간 6.6% 올랐고 라클랜드 카운티 역시 8.9% 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선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이 위치한 퀸즈 주택 가격이 지난 1년간 2.1% 올랐고
브루클린 집값 상승률은 1.7%였습니다. 한편 맨하튼 집값은 지난 1년간 0.6% 하락해 제자리 걸음을 보였고 스테튼 아일랜드 주택 가격은 3.9%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특히 교외 지역에서는 팬데믹의 여파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집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아닌 대면으로 정상 출근한 사업장의 비율이 72%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76.7%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업장의 비율은 2021년 60.1%에서 12%포인트 넘게 증가해 72.5%를 기록했습니다. 풀타임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2021년보다 2,100만 명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원격 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은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76.7%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한 사업장 비율도 2021년보다 13.4%포인트 급감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업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한 사업장의 비율이 2021년 44.9%에서 지난해 22%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 이런 재택근무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소매와 레스토랑, 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정상 출근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힙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이후 민간 부문에서 신규 채용된 770만 명의 거의 30%가 레저, 접객업과 소매업 종사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보기술과 전문직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대세입니다. 테크와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 부문에서는 67.4%의 사업장이 아직도 전면 혹은 부분 재택근무를 허용 중이고 법률과 회계 등 전문 사무업에서도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11.1%로 오히려 2021년 10.3%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보 부문의 완전 재택근무 비율은 42.2%로 전년보다 4.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력 파견 회사 맨스파워그룹에 올라온 구인 안내 중 13%는 원격 일자리라며 재택근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년 대선을 위한 첫 유세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겨냥한 뉴욕 검찰의 수사를 스탈린식이라고 비난하고 정치적 공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의혹에 관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넨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웨이코 공항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분노로 가득 찬 연설을 통해 16 의회 폭동 참가자들을 옹호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가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는 스탈린주의 러시아 호러쇼에나 나올 법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마녀 사냥과 가짜 수사가 연달아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정당성은 입증되고 자랑스럽게 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부패시키고 있는 폭력배들과 범죄자들이 패배하고 불신받고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체포서를 흘리며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종용하고 죽음과 파괴, 재앙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과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첫 유세가 웨이코 사건 30주년을 앞두고 웨이코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그가 극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1994년 4월 웨이코에서는 다이파 신도들이 51일간 투항을 거부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총격전과 화재가 발생해 경찰 4명 등 모두 86명이 숨지면서 이후 웨이코는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무장 세력의 상징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자녀 세대의 삶이 자신보다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아무리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아도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워싱턴 저널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 NORC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1,010명을 상대로 자녀 세대의 삶이 우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응답자의 78%는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지난 1990년에 처음 이 질문을 시작한 이후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런 자녀 세대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지금까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해온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56%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빚만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학 교육이 가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졸업이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한편 자녀뿐 아니라 현재 본인 스스로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17%는 지금 재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낫다고 답했지만 44%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고 답했고 예상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9%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80%가 미국 경제에 대해 나쁘다거나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훌륭하다와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인 클로이 킴이 대통령의 스포츠 피트니스 및 영양자문위 CSFN 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총 27명의 CSFN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정신 건강과 운동 및 영양 섭취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자문위원은 유명 식품회사 임원과 피트니스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고 올해 24살인 김 선수는 선정된 위원 중 최연소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5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김 선수는 남가주 롱비치 출신으로 프린스턴대에 재학 중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뉴욕 주재 그리스 영사관에서 열린 반환 행사에서 카이사르 암살 기념 금화와 기원전 5,000년 전 유물 등 모두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고대 유물 29점을 반환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실에 따르면 반환된 유물들은 모두 밀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것들입니다. 특히 앞면에 남자 여보 얼굴과 라틴 문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 단검과 글씨가 새겨진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기념금화는 지난 2020년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낙찰돼 사상 최고가 동전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동전은 출처가 파악되지 않았었는데 판매용으로 독일에서 런던으로 밀수된 물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맨하튼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뉴욕주의 결핵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의 결핵균 감염 사례는 총 714건으로 2년 전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75%에 해당하는 536건이 뉴욕시 거주자로 나타나 뉴욕시의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 비율은 6.1건으로 주평균 3.6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2022년 전국 50개 주에서 보고된 결핵균 감염 사례는 8,30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감염 비율은 2.5건에 불과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버스크 카운티에 있는 웨스트 리딩 자치구의 초콜릿 공장 RM 팔머에서 지난 25일 오후 5시경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폭발로 건물 한 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주변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며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비상관리국 대변인은 가스 누출이 원인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 8명이 인근의 리딩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들 중 2명은 위중하지 않은 상태며 5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1명은 다른 시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